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삼부토건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때부터 이낙연 관련주다, 윤석열 관련주다, 정치인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 자, 많은 작전들이 진행됐었고, 자, 이번 작전 또한 이일준, 자, 이일준 회장의 개입으로 겉모습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자, 확실한 작전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작전 주든 간에 재건 주든 간에 저희는 이 수익만 챙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작전주가 리스크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기엔 적합한 종목이죠. 자,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삼부토건의 두 번째 작전은 시작됐고, 이 세력들이 2차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자,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금일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이렇게 제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언제 담아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필요한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 본업으로 바빠서 영상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3부, 자, 3부 또나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주식장 지켜보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문자로 지금 사셔라 파셔라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차트의 모습은 이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숄더보다 두 번째 숄더의 상승의 폭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숄더보다 두 번째 숄더에서 줄어들었죠. 자, 주가와 거래량이 반비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현재 자리에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완벽한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자, 일일이 설명드리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두 번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자, 첫 번째 상승처럼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자, 하지만 이번의 하락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다시 한번 전의 상승처럼 올리려는 구간에 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런 헤드앤숄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돌파의 상승보다는 이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곤 해요. 목표가 절대 높게 잡지 말고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뜻이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1차 목표가 이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식의 이 100%, 자, 100%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호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면 쭉쭉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수급이 꼬여버리면 다 팔고 도망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호가창이나 이 분봉을 지켜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바쁘신 분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기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지켜보다가 이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 삼부토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표면적인 움직임들만 보여줄 뿐이지 이 실질적인 결과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 재건 협력 대표단이 이번 달 중순, 자, 9월 중순 중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때쯤 맞춰서 이 삼부토건의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방문 기사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이달 중순 전까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으셔도 돼요. 자, 그러한 와중에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을 마치고 올리려는 이유가 등장을 했죠. 당연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재건,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자, 이제 방문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이 MOU가 나올 거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바로 금일 상승의 이유죠. 바로 이 MSCI예요. MSCI. 자,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죠. 이 MSCI 편입이라는 게 무작정 시가총액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 특정 기업의 주식이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바로 이 외국인들의 투자 가능성을 따져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MSCI 지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부토건이 편입되게 되는 지수는 MSCI 스몰캡,
자, 스몰캡이라는 지수죠. 바로 이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지수를 뜻하는 건데, 자, 이 스몰캡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저평가된 조용한 강자들이 편입이 되게 돼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그걸 알고 여기에 편입된 종목 매수에 뛰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 MSCI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 MSCI 지수를 활용해요. 이 미국 펀드의 95%는 이 MSCI 지수를 참조해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MSCI에 편입되게 되면 이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 삼부 토건, 자, 삼부 토건에 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의 5%에서 10%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곤 하는데 이 삼부 토건으로만 따져도 뭐 500억 정도, 뭐 대충 평균적으로 5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면 당연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일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MSCI 때문인 거예요. 뭐 그러면 이미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으니까 이 재료 소멸로 끝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이 재료는 소멸됐지만 이 외국인들 투자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 겁니다. 막말로 이 세력들도 개인들만 이용하기보단 뭐 개인들 외국인들 가리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 하겠죠. 자,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삼부 토건은 확실한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끝은 좋을 수가 없다. 자, 차트 또한 이 헤드앤숄더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이후에 바닥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것도 충분히 염두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작전주로서의 모습을 알아보기 전에 최근 공시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여서 그냥 글씨로 제가 직접 써드리면, 자, 이번에 반기 보고서가 나왔죠. 이번 연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의 이 실적이 나온 거예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천억이 나왔어요. 3천억. 작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매출이 4천억이었죠. 자, 그런데 반분기 만에 이 3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전히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손실 중이긴 하지만 이 손실의 폭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일단 이 재무적으로는 성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작전주든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주식이든 일단 이 실적이 안정적이어야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작전주라고 해도 이 재무가 좋아진 건 사실인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하는 게 이 매출 및 수주 상황에 어디서 매출이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매출이 이 국내 사업 부분에서 96%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0.1%가 나왔죠. 1%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삼부토건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가 국내인가요?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은 해본 적도 없는 기업이에요. 이번 매출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외 사업 매출은 1%도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 삼부토건이 무조건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소도시들과 MOU를 몇 번 맺었었죠. 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도 몇 번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MOU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은 MOU를 체결하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대충 봐도 삼부토건이 이 세력들의 돈놀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지금 MSCI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당연히 이것 때문에 투자한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건에 집중할 때 이 삼부토건 안에서는 위험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 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이 DYD, DYD가 이 최대 주주를 뺏길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 상상인 증권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상상인 증권한테 이미 이 삼부토건의 보유 지분을 역전당했어요. 이 상상인 증권이 보유한 이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대거 인수했죠. 자, 이번에 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삼부토건의 지분 10% 이상을 가져오게 돼요. 자, 현재 DID의 지분은 8%죠. 8%.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겁니다.
뭐 이 상상인 증권 측은 투자 목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고 최대 주주가 되지 말란 법은 절대 없어요. 이 상상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자, 상상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과거 이 DYD, 자, DYD가 이 삼부토건, 이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던 곳이에요. 돈을. 자, DID가 삼부토건을 인수하려 했는데 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자, DID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냥 부실한 화장품 기업이었죠. 자, 그런데 삼부토건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뭐 휴일인 로봇, 휴스토리, 자, 이일준 회장 같은 여러 기업들과 엮이긴 했지만,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에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DYD가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 끼어든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뭐 이일준 회장과 뭐 상상인 증권 이런 곳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대출은 상장 적격성.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DYD. 자, DYD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잠식과 뭐 사업 손실이 이어지면서 이 상장 폐지 기준까지 다다른 기업이었어요. 자, 하지만 DYD의 이일준 회장, 자, 이일준 회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일준 회장의 개입과 함께 뭐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 자본 잠식을 벗어났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이후에 DYD가 한 게 뭐냐? 바로 담보대출이에요. 자, 지난 2월 24일, DYD 같은 경우, 자, 최대 주주가 DYD죠. 자, DYD 같은 경우는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면서 삼부토건의 주식, 자, 1,750만 주, 이 1,750만 주를 소유하게 됐죠. 자, 하지만 바로 2월 27일, 자, 2월 27일에 보유 주식의 85%, 자, 85%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요. 자,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상상인 증권이고요. 상상인 증권. 어찌 됐든 간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자, 이 MOU 같은 호재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니까, 자, 이 85%가 아니라 나머지 주식까지 전부, 자, 100%를 담보로 맡겨버리며 돈을 빌리죠. 이 상상인 증권 측에. 이때부터 상상인 증권의 지분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최대 주주인 DYD, 자, DYD 같은 경우는 상상인 증권의 담보로 잡혀 있는 주식을 일부분 매도해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 DYD 같은 경우는 이 돈, 자, 돈도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돈을 땡겼고 그 자금으로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MOU, 자, MOU 등으로 담보의 가치가 오르니까 돈을 더 빌리고 나머지 주식도 일부 매도하면서 현금을 챙기죠. 자, 이때 아마 공시는 안 됐는데, 자, 750만 주 정도를 뭐 3,800원에서 이 4,000원, 자, 이 사이에 매도를 하면서 280억, 자, 280억 정도 챙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돈으로 이 삼부토건의 유상증자 납입금을 내고, 자, 지분을 다시 한번 확보해요. 바로 이게 무자본. 자, 무자본 M&A가 이루어지는 모습과 일치하죠. 자, 이일준 회장과 이 DYD, 이일준 회장과 DYD 같은 경우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300억에 가까운 뭐 280억이라고 해도 이 300억이란 돈을 상상인 증권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자, 기업을 인수하고 돈까지 챙긴 거예요. 이 상상인 증권이 속된 말로 쩐주 역할을 한 거죠. 당연히 커넥션이 있었긴 하겠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상상인 증권이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뭐 여러분의 말대로 이 삼부토건이 재건 대장주, 자,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라면 뭐 이제는 이 상상인 증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 건가요? 이 삼부토건을 너무 재건 대장주로서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웰바이오텍이 됐든 간에 이 DYD가 됐든 간에 삼부토건이 됐든 간에 결국은 이일준 회장의 돈놀이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영상 올려드리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상상인 그룹 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이 무자본.
자, 무자본 M&A라는 게 꼬리표가 따라와요.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기사들 나올 거예요. 무자본 M&A. 말 그대로 무자본, 자, 돈을 들이지 않고 M&A,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나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 대금이나 뭐 전환사채,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런 1군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리는 담보물을 받고 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금융기업이에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 정리해서 보면 이 삼부 토건, 자, 삼부 토건은 확실한 작전주고 이 세력들이 무조건 남아있다. 자, 그 끝은 좋지 못하겠지만 작전주인 만큼 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삼부 토건 타점, 자, 타점만 잘 잡아서 빠져나온다면 기분 좋은 수익 가져오는 거고, 미련 가지고 무작정, 자, 전고점 돌파 상승 기대하고 가지고 있으면, 자, 엄청난 손실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종목 추천 또한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소통이나 뭐 3부라고만 남겨주시고, 자, 모두 도움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 뭐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식품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폐배터리, 자,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2차 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LFP 배터리가 좋다,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자,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자,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이 폐배터리 특성상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금양,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 자,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 자,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 투자, 자,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 말고, 자,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 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자, 최근까지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 자, 순환매 돌만큼 돌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 자,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치료제. 자, 치료제나 뭐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 자,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바로 이 마스크. 자, 마스크 관련 섹터죠. 자,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자,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으로는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